자, 그럼 네모 5번 계획 급수량의 산정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우리 급수량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1일 평균 급수량이 있겠고, 두 번째는 1일 최대 급수량,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꼽으면은 시간 최대 급수량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1일 평균 급수량은 이제 연간 총 급수량을 (365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 그래프로 도시를 할 경우에는 연간 무슨 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평균값, 이것이 1일 평균 급수량이 되겠다. 연간 총 급수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배수지에서 나간 거, 정수 처리해서 보내준 거, 아니면 수도 요금에서 한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인 어떤 경험적인 우리가 방법이 있겠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1일 최대 급수량, 요것은 역시 우리 요 그래프에 의하면 365일 동안 하루하루 물 쓴 양의 그래프를 쭉 그림을 그렸을 때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어떤 날의 급수량, 요것이 1일 최대 급수량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1일 최대 급수량을 구하고자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은 1일 평균 급수량만을 알고 있다 했을 때는 1일 평균에다가 곱하기 해주기를 1.2나 1.5나 1.8을 해줍니다. 1.2 쪽으로 갈수록 대도시가 되겠고 1.5는 중소도시가 되는 거고 1.8을 할 때는 주택단지, 소도시, 농어촌, 이런 정도가 돼요. 왜 이런 값들을 곱해주게 되느냐? 대도시일수록 생활 패턴이 각자 다 틀립니다. 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그래서 누구는, 봄에 휴가를 간다던가, 누구는 겨울에 가고, 여름에 가고, 다, 틀리죠. 그래서 매일 물 쓰는 그 수돗물의 사용량의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한 20% 정도, 변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적은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 패턴이 일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물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하율 혹은 첨두율이라고 하죠. 피킹 팩터다. 그러면 1일 평균 급수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요것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내가 1일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은 이 1일 최대 급수량만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요거 곱하기 해주기를 이것이 2항에서 가면 되겠죠. 그럼 1.2분의 1, 1.5분의 1, 1.8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그 값을 우리가 보통 얼마로 하게 되느냐? 0.7에서 보통 한 0.85로 봅니다. 0.7에서 0.85다. 이쪽 0.85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대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소도시가 됐고 소규모 도시. 자, 우리 그럼 교재에서 관로 1번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중에서 동그라미 1번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70에서 85%를 표준을 한다. 보통 이 정도 범위로 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거죠. 70에서 한 85% 정도로 본다. 이 값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2항돼서 와서 1.2분의 1, 1.5분의 1의 값이 이 값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약품, 전력 사용량의 산정, 유지관리비, 상수도 요금의 산정 등에 사용되므로 재정계획에 필요한 수량이다. 1일 평균급수량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정수장의 약품이나 전력 사용량의 산정, 또한 상수도 요금의 산정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급수량들을 구하게 된다. 그럼 예제 2의 3을 봅시다.
다음 중 정수장의 연간 전력비나 약품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급수 지표는 어느 것인가? 가번이죠. 계획 1일 평균 급수량. 그다음 괄로 2번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동그라미 1번 상수도 시설 규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다. 그 다음에 괄로 3번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이 나옵니다.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을 구하는 방법. 첫째는 이거는 이 물순량을 한 시간 단위로 이제 그래프를 플라팅을 쭉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어떤 시간대의 급수량, 이것이 시간 최대 급수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시간 최대를 구하고자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일 최대 급수량을 알고 있다. 이랬을 때는 1일 최대를 일단 24시간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24시간으로 나누라. 그 다음에 다시 이 곱하기 해주기를 뭐 1.2를 하거나 혹은 1.5를 하거나 뭐 2.0을 해주라. 1.2를 할수록 이건 대도시가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소도시가 되겠고, 뭐 혹자는 1.2로 보기도 하고 1.3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하율에 대해서는 그 도시에 맞는 부하율을 우리가 딱 산정해 놓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떤 기술자의 어떤 판단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 1.2나 혹은 1.3 뭐 이와 같은 값들을 많이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1일 최대를 모르고 1일 평균값만을 알고 있다. 이랬을 때는 1일 평균을 1일 최대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해주기를 아까 여기서처럼 1.2나 1.5나 혹은 1.8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럼 이 자체가 뭐야? 1일 최대 급수량이 된다. 이 1일 최대 나누기 24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해주기를 다시 요것과 똑같이 1.2나 1.5나 2.0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종 급수량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이와 같은 이 급수량들은 우리가 왜 구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경제적인 상수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양이 적은 건 뭐냐? 뭐 일단 기본적으로 1일 평균 급수량을 100%로 봤을 때는 만약에 1일 최대를 중소도시를 가정해서 구했을 때는 1.5를 곱했으니까 이것은 150%가 되겠죠. 시간 최대는 이거는 1일 평균에다가 중소도시인 경우에 1.5를 곱했고 또한 1.5를 곱했다. 그러니까 시간 최대는 1일 최대에 비해서 또 변동폭이 이 정도 더 심하다라는 거죠. 요거 곱해주면 2.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즉 시간 최대 값은 225%다라는 거죠. 225%. 자, 그래서 아까 상수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다뤄봤는데 수원, 취수, 정수, 배수지 있었고 관로가 여기에 도수, 송수, 배수, 급수 이렇게 상수도의 시스템이 있었죠. 자, 이것을 전부 안전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서 가장 큰 값인 시간 최대로 전부 다 설계해라. 뭐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겠죠. 어떤 시설은 반드시 크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시설은 그 기준의 어떤 값을 적은 값을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수 시스템 설계할 때는 어떤 시설부터 제일 큰 급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거냐. 자, 일단 소비자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소비자는 물 쓰는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이 첨도 유량, 피크 유량까지도 물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와 같은 배수관과 급수관 설계할 때는 시간 최대
급수량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관의 구경이나.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정수지, 배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는 소비자가 시간 최대의 급수량을 사용하더라도 일단 배수지에서 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을 저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류하고 있던 물을 이용해서 배수시켜주면 된다. 어떤 완충 역할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 처리장에서도 맨 앞에 착수정이 있었고 맨 뒤에 정수지 있었고 유량 조정의 역할을 거기서 해주니까 이것은 한 단계 낮추어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도수관, 송수관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제 관로들은 시간 최대의 어떤 양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수관 마찬가지죠. 시간 최대, 오수량, 시간 최대, 우수량을 기준으로 오수관과 우수량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시간 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관이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여기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탱크를 갖추고 있고, 배수지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시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뭐 취수하는 양만큼 정수 처리를 하게 되니까 취수도 마찬가지로 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수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수원은 이제 다음 챕터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 어떤 그 급수구역에 먹는 사람, 그 급수구역의 수돗물 먹는 양의 뭐 151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수원 용량으로 설계를 해라.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151분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시간 최대의 151분으로 할 거냐, 일일 평균의 151분으로 할 거냐, 일일 최대 151분으로 할 거냐. 우리나라의 어떤 강우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일일 평균의 151분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수원 설계나 수원 건설할 때는 일일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수 시스템 전체가 어떤 경제성을 띤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다. 자, 우리 그러면 교재의 12페이지의 표 1의 2를 봅시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획급수량과 수도시설의 규모 계획. 자, 일일 평균 급수량을 100%로 했을 때 이 급수량들은 어디다가 우리가 이용하느냐? 자, 수원지, 저수지, 유형면적 결정에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일일 최대 급수량이 150%로 나와 있죠. 근데 이 150%라는 것은 숨어 있는 단서가 지금 중소도시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대도시다, 소도시다 이랬을 때는 120%, 200% 바뀌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120%, 180% 바뀌어질 수가 있겠지만 중소도시를 생각했을 때는 150%가 됩니다. 어디다 쓰느냐? 취수, 도수, 송수, 정수, 배수시설의 결정에 이용한다. 그 다음 시간 최대 급수량이 225%로 돼 있죠. 어디다 쓰느냐? 배수 본관의 구경 결정에 사용한다. 자, 예제 2의 4를 봅시다. 다음 중 일일 최대 급수량을 시설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느 거냐? 가번 도수시설. 도수시설 일일 최대 맞고, 나번 배수시설. 배수시설이라고 하면 뭐냐? 배수지와 배수관을 통칭해서 이걸 배수시설이라고 하는데, 배수지일 경우에는 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배수관일 때에는 시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쪽을 생각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 정수시설. 정수시설 일일 최대 맞고, 라번 취수시설 일일 최대 맞다. 자, 그러면 이때는 배수시설을 배수관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산업기사 97년에 나온 문제인데, 요 다음번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역시 문제가 일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봐 놓고, 가번, 취수시설, 응? 나번, 수원시설, 다번, 배수시설, 라번, 정수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때는 뭐냐? 일일 최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 취수시설 맞고, 배수시설, 배수진지, 배수관인지 모르겠다. 자, 일단 보류하고, 정수시설 맞다. 그런데 수원시설은 분명히 일일 평균급수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때는 수원시설,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회는 똑같은 문제지만은 답이 다번, 배수시설이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문제지만, 이제 수원시설이 보기에 와 있으니까 나번을 답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그 가나다라를 비교해서 가장 맞는 것을 우리가 골라라. 가장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기의 어떤 배열에 따라서, 답이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서부터는 예상 및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사시험 출제 방식이 문제 은행 방식이니까, 관연도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A 답안지하고 B 답안지하고 뭐가 틀리냐? 그거는 이제 문제의 배열만, 어떤 A에서는 5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B 답안지에서는 뭐 18번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틀릴 뿐이지 보기의 순서도 똑같고 문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빨리 이 기사시험 패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자들은 일단은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참고서적을 보니까, 한 챕터에 220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1장에 220문제가 나와 있다. 자, 그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의 중요도를 떠나서, 기출문제의 뭐 어떤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초심자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문제 1번, 2번부터 쭉 풀어나가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없어서 220제까지 못하고, 뭐 100문제까지 풀었다. 그럼 문제 수는 한 챕터에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데, 한 문제밖에 해결 못한 거죠. 만약에 뭐 여기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 220문제를 전부 다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중요한 부분만 보는데, 초심자들이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교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제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아주 출제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문제들만 요 기출 문제에 수록을 해 놓은 거죠. 한 챕터당 대략 한 30제에서 한 많게는 50제까지 이 본 교재에 출제가 되어 있어요. 요것은 그러니까 10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하수 통칭하면 많아봐야 500문제가 되는 거죠. 그 500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는 것이, 우리가 수험 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교재를 먼저 위주로, 숙달해서 풀어보도록 하고, 그 후에 시간이 나거나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참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 또 문제의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만 선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연도 문제를 우리가 3번 이상은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그렇죠? 3번 이상은 반드시 풀어야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1장 상수도 시설 계획 강의를 마치겠습니다.